여러분, 이재명 재판, 선거법 재판 몇 년 했는지 아시죠? 6개월 만에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년을 했습니다. 2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중앙일보 단독 기사 보셨죠? 선거법 판결에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 3심 3개월 이것을 지켜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명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뒷골 땡기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왜냐? 그동안 가진 수법으로 심지어는 뭐 단식을 했니, 국회 일정이 바쁘니 어쩌면 재판을 지연하던 지연 전략을 수행해왔던 이재명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1심 판결 11월 15일 나오죠. 그럼 2심은 3개월 지켜라, 대법원 3심 3개월 지켜라. 이렇게 되면은 내년 6월달 전에 이재명은 대법원까지 딱 다 끝나버립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또 고등법원 대법원 지연시키면서 이것을 쭉 몇 년 동안 끌어가지고 자기 대권 출마, 대선 출마할 때까지 계속 지연 전략을 쓰고 싶어 했고 쓸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나버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명으로 그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제일 큰 타격은 이재명이 받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 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기소돼가지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들 정성순 1년 3개월, 이규민 1년 4개월, 이상직 2년, 김성교 3년, 이은주 3년 7개월, 박운하 4년 플러스 알파. 무슨 선거법 재판을 4년? 이게 말이 안 되는, 분명히 법에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딱 땡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선 판사들이나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그냥 봐주기로 재판을 미뤘죠.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고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에 따른 것인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훈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처벌을 못하니까. 그런데 처벌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인사.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판사들을 갖다가 어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는 승진 누락 이런 게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국의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말고 다른 범죄로 확대하면 최강욱이 무려 3년 4개월, 윤미향은 4년, 하영재 4년, 윤관석, 이성만, 허종식 3년, 4년. 이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전부 다 채워버립니다.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도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판결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라고 법이 있습니까?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임기만 채웁니까? 임기 동안 세비라고 하는 게 꼬박꼬박 다 받아먹죠. 그 세비가 뭡니까? 우리 세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 우리 혈세를 범죄자들이 다 닦아쓰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재판기간 강행 규정 1심 공소제기 후 6개월, 1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재명은 이제 6개월 지나고 그러면 땡깁니다. 그냥 끝이에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만들어졌던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 어떤 문화 같은 게. 국회의원같이 선출직 공무원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겸하면서 유권자를 대표하는 상황. 피고인이 어떻게 우리를 대변합니까? 당장 이재명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만 하더라도 2022년 9월 8일 기소 후 799일 만입니다. 2년이면 660일이 2년입니다. 630일이. 그런데 2년이 훌쩍 지나갔죠. 그동안 선거법을 준수하라 하는 각종 비판에도 심지어는 재판 중에 판사가 사표 집에 던지법으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이재명은 만세를 불렀겠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언제 기소됐는지 아십니까? 2020년 1월 달에 기소된 겁니다. 그게 황운하, 조국, 이게 아직까지도 황운하의 경우 1심만 징역 2년 6개월로 나왔을 뿐 2심은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1대 국회의원 임기 낸 4년 다 마치고 22대 국회의원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 황운하의 경우는 이게 제대로 또 지금 같은 속도로 늘어지면은 국회의원을 2번 해먹도록, 범죄자가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해먹도록 판사들이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시장 임기를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울산 시민들이 낸 세금 뭐가 되는 겁니까? 판사가 법을 무시하는 이런 것은 따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최근 6년간의 선거법 법정기간 초과 선고 건수를 보면은 1심은 2019년에 872건 선고 중에 110건이 넘어가고 6개월 넘겼고 뭐 이렇게 넘기는 건 다반사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표시된 게 전부 다 판사가 법을 어긴 겁니다. 판사가 법을 어겨가지고 즉 법정기한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범죄자 봐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을 주축으로 이번 12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부터 633 1심 6개월에 끝내고 2심 3개월에 끝내고 3심 3개월에 끝내고 이것을 지키자 하는 사법 내부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날 만료가 됩니다. 제가 10월 10일에 대해서 방송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죠. 각 지역구 관할 1심 재판관들 본격적인 선거사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바로 1년 만에 선거까지 확정 판결까지 끝난다는 이야기니까 1년이면은 내년 9월 30일 되면은 싹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의 경우는 약 30명 가까이 된다 그랬죠. 국민의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4분의 1도 안 되죠. 국민의힘은 이번 4.10 총선 때 아예 부정하게 당선됐을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그동안 세비도 물어내자 하는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면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작년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633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것을 법관들이 분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정확하게 탁 찍어버렸습니다.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거사범 처리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진작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김명수 어쨌든 법원 행정처도 최근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각급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라 하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6개월 안에 1심 판결 안 끝내면 처벌한다. 이런 처벌조항이 없는 법이라서 판사들이 무시할 수는 있어요. 계속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경우 대법원장은 인사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선거전담 재판부가 선거재판에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장치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6개월인 형사사건, 형사구속사건은요 사람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고 판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영장이 2개월 총 6개월간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구속사건은 여기에 배당하지 마라. 판사들한테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거니까 집중도를 많이 요하는 거니까 여기서 빼라. 그러고 선거사범은 선거사범을 맡은 판사는 선거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라 하는 게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즉 사무분담 규정을 통해서 선거전담 재판부가 선거재판에만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뭐가? 법원 행정처가 보낸 공고문에 선거전담재판부는 구속기한이 6개월인 형사구속사건을 빼라. 그리고 추가 부담도 지우지 마라. 사건 배당은 각 지역의 재판장들이 법원장들이 하잖아요. 아울러 선거사범은 통상 합의비에 배당되는 만큼 형사 단독판사 3명을 합의부로 일시 구성해라. 이게 정말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단독판사는 혼자서 재판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재판하던 재판관 3명을 모아가지고 임시로 합의법을 만들어가지고 선거법 재판해라. 그렇게 해서 1심을 빨리 끝내라. 이거는 진짜로 획기적이다. 단독 재판부를 새 재판부를 모아가지고 한 개의 합의부 재판부를 만들어서 6개월 안에 끝내라.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이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신속한 재판만큼은 꼭 지켜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보완 조치도 마련해 줄 테니 이걸 따르거나 기본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는 거 이거 지켜라. 2004년도에 마련된 대부분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11호 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 후에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 경과 선거범죄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2개월 2번, 나머지는 1개월 2번 카드를 추가로 작성해라. 즉 말하자면은 내가 이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선거법 재판 어떻게 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써라. 이거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카드는 즉시 지방의 법원장과 지원장한테 사본으로 제출되고 이들은 이를 다시 법원 행정처장에게 제출해라. 일선 판사의 재판 지연 여부를 사법부 최고위층에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수단인데 그동안은 법원 내 공감대가 적어서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는데 법원 행정처는 최근 전국의 각급 법원의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지금 오직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행정처는 지난 9일날에 오늘이 30일 선거재판장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서 신속 재판을 위한 행정처의 의지와 각종 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등 수시로 재판 준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한테도 협조금을 보냈습니다. 이거 재판 빨리 끝내려 그러면 피고 측에 줘야 되는 거. 사건에 대한 일람 기록도 빨리빨리 해주라. 그래가지고 피고인들한테 시간 지연을 하지 못하게 해라 하고 해달라고 검찰에도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22대 총선 사범 633법 전수 이 움직임이 전국 사법부 재판 지연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변화를 이뤄낼지 못할지 올해 연말부터 전국 1심 법원의 선거재판부터 살펴보면 재판 진행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지켜질 걸로 봅니다. 자, 청주 간접당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발하게 움직였고 북한으로부터 공작금도 받았다. 이들이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그중에 한 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모두 일단 4명인데 3명은 앞에서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들의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국가보안법이 서슬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곳곳에서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많다. 지난번에 민노총 조직국장을 했던 석관호 이자도 최근에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부를 기피하고 또 병이 났다고 하면서 또 이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결혼한다고 하면서 또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들이지만 그러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이 좀 느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남한의 상황을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F-35 미군 공군이 우리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공작도 했다. 석관호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북한에 보내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민노총 안에 또 지역단체 그동안 차원간첩단 이 청주간첩단 제주간첩단 지역별로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인권을 내세워갖고 민변을 앞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빨리 신속하게 수사도 하고 재판도 빨리 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그 종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들 간첩단들에게 지난번에 또 송영길도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이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송영길에게 북한인의 묘목을 보내주기로 당시에 문재인이 평양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남북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감나무가 빨리 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송영길이 오히려 내가 북한에 알아볼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송영길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의 말을 신빙성이 없어서 그냥 흘러 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과거에도 북한 관련해서 감자를 수확하고 북한의 감자 수확에 관한 북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홍당 감단인가 이 북한의 감자 이름을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이 자가 아직도 북한 노래를 저렇게 부를 정도로 친북이 뼛속 깊이 박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간첩단들로부터 직접 국회에 찾아가지고 송영길과 면담하는 사진까지도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간첩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딜까? 간첩이 침투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 군에서도 심지어 국정원 안에도 지금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또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에도 지금 완전히 와야 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초대 국정원장 윤석열 정부 들었어서 국정원장을 흔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인사파동이 난 걸 보면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투수를 놓고 온갖 이야기가 다 놀고 있다. 그랬더니 간첩은 이렇게 한번 잡히면 바로 이게 인생 종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청주지법의 형사 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50살입니다.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깝다는 겁니다. 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미국 달러로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았고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 수집 등의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비롯해서 충북 동지회 활동가들은 위원장이나 고문, 부위원장 또는 연락 담당 등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한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당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돈을 받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재질이 좋지 않다.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그리고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서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법관 기피 신청, 교묘하게 기피하고 또 그리고 뭐 이들 가운데는 또 나는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미뤄달라 이렇게 했고 이행 간다 이렇게 하게 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도 재판 지연을 벌이다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저들도 풀려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1심에서 이제 징역 12년에서 14년까지 모두 선고받았으니까 3명은 징역 12년, 나머지 1명, 이 재판 비연을 벌였던 이자는 2년이 추가돼가지고 14년. 결국은 저지른 대로 형을 다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 송영길이 2020년 10월 20날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에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남북 철도 사업 또는 북한의 통일밤 묘목나무 100만 그루를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송영길과 대화 나누고 난 뒤에 녹음까지 해서 북한에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27분짜리 녹음 파일에는 북한이 밤 묘목을 요구한다는 충북 동지의 물음에 대해서 송영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이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하는 답변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가 북측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밤나무 100만 그루가 맞는지 물어볼게 이야기는 이 간첩단들보다 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이가. 그러니까 이 송영길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빨리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간첩들과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간첩들이 아예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인사가 지금 최재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북한의 남측에 지령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 인물 맹경이라고 하는 거기 부부장입니다. 그 핵심 참모 지도부를 만나고 그리고 이설주를 만나고 거기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접촉을 했던 자. 미국에는 친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칭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자. 한국에 들어서 연일 지금 김건희 여사를 때리면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공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 처음에 자기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 주장했다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에서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아 맞다 내가 청탁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처벌해라. 보통 자기를 처벌하지 않으라고 하는데 나를 처벌하는 것은 곧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촛불 행동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2022년 4월 달에 조직이 결성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그대로 북한에 그대로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촛불 시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남한에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여러 인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지금 통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들의 마음을 말하자면 뭔가 경각심을 풀어주고 말이 놔둬도 남한에서 가만히 안 놔둬도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전사들이 핵폭탄 몇 개보다 더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남한 체제를 쫙쫙 갈라놓고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분열시켜놓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 체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민노총의 조직국장으로 했다는 석관호 여기도 지금 얼마 전에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 날 구형됐는데 수원지법이나 안첩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관호 이 53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또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민노총 산하의 모 영맹 조직부장 신모씨 등 4명에 대해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관호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고 또 그리고 여기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 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 씨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간첩단도 3년에서 20년까지 구형을 한 겁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직접 연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엄밀하게 배합 일정을 마련해놓고 북한 공작원들을 직접 만나서 지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활동을 이어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잡힌 것 드러난 것만 그래도 박지원 체제 국정원에서 수사를 못하게 막 흩어버렸던 문재인 체제에서 그런 국정원 체제에서도 이렇게 수사를 해왔는데 지금 잡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을까. 곳곳에서 우리 체제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전에서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석관호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고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다는 초헌법적인 악법이다.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